누군가가 당신을 진정으로 바라봐준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수십 년 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그 세상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잘못된 말에 부딪히고 해석의 굴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시간을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을 봅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스스로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주기를 기다리는 매일,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만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건네주던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었나요? 당신은 어른의 눈에서 자신의 설렘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예고 없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종이가 바뀌고 펜이 바뀌고 선은 문장으로, 색깔은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더 깊숙이 묻혔을 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온전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죠. 이런 마음을 스스로에게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순진해 보이고 어쩌면 나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알아챌까? 칼 융은 두 마음이 진정으로 서로에게 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평생 동안 품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상대방 자신의 상처, 과거,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두꺼운 필터를 통과할 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과 닮은 부분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것을 찾으면 이해해요 라고 말하고, 찾지 못하면 난 당신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의식 속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는 문이 없고 작고 흐릿한 창문만 있는 닫힌 방과 같습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그 창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어느 날 저녁, 당신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그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라고 말했고, 어쩌면 당신의 손을 살짝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 마음속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당신이 했던 말이 허공에 맴도는 듯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소리만 말만 전해진 듯 했습니다. 당신은 매번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라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리, 두 사람 사이의 다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언제나 판자가 빠진 채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수년 동안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자신의 손과 노력, 피로로 그 다리를 고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아직도 그 문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당신이 감히 묻지 못했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봐요라고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눈 외에 또 다른 눈이 당신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는 뜻이니까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치 불완전한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거울을 보지만 그 얼굴조차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 이 말을 해줘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나쁜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제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아이의 목소리 같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면 아직 진정으로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 안에는 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알아봐주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 충만함은 몇 시간 후 사라집니다. 시선은 지나가고 말은 메말라 버립니다. 삶은 계속되고 당신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빛도 내면의 어둠을 영원히 밝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벌이 아닙니다. 어쩌면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은 뿌리를 내린 참나무는 누구의 시선도 필요로 하지 않고 자랍니다. 강둑에 서 있는 돌멩이는 수세기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은 존재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태어나고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는 언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욕구는 실제 하는 것이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쩌면 오늘,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표현을 멈추고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안도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구원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흩어진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해받기를 기다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볼 때 사실 두 사람은 같은 동굴에서 손전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착각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 순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얼굴의 주름, 목소리, 톤, 자세, 심지어 입고 있는 옷의 색깔까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속 틀에 담깁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후의 모든 대화는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맞춰 해석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 중에서 자신의 기대에 부합하는 부분만 듣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은 잊어버리거나 사소한 실수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보는 것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만들어낸 스케치일 뿐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공백을 싫어합니다. 누군가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당신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2년 전에 당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당신은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모습은 당신의 현실보다 그들의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매일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보는 건 그들에게 피곤한 일일 겁니다. 당신을 고정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게 그들에게는 더 쉽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당신을 어린 시절에 묶어두려 합니다. 어릴 적 당신을 알던 친척은 여전히 당신을 12살 아이처럼 말하게 하려 하고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알지 못하는 오랜 친구는 당신을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의 모습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만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그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이 드신 가족과 통화 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제 30살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아무도 모르는 싸움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신을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던 어린아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들은 당신을 그런 모습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모습은 그들 자신의 젊은 시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른스러워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시대가 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가해지는 불의가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숨을 쉬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어쩌면 아무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한 대답이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된 당신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애쓰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칼 융은 사람들이 타인에게서 자신이 가장 억누르고 있는 것을 알아본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위험한 면을 본다면 그 위험은 종종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면의 무언가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끊임없이 오만함을 발견한다면
아마도 그들 자신 안에 숨겨진 자존심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볼 때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마치 돌멩이로 심장을 맞은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비판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향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하늘 높이 올려주는 말은 종종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부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비판은 생각만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내면에서 나와 당신에게 닿는 파동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보여진다는 것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 융은 이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보여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위해 마련된 그림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진다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보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당신 자신의 시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덧없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당신 스스로에 대한 시선은 매일 새롭게 흐르는 흐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외부의 판단은 강둑의 조약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위를 스쳐 지나가 흘러가 버리죠. 당신의 근본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기반은 더 이상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살면서 그들은 나를 몰라 라고 몇 번이나 말했나요? 그 말을 한 목소리는 옳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이지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 당신과 현실의 관계는 멀리서 본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왜곡된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사랑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용감하고 조용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얼어붙은 그림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단어 하나라도 좋으니 공유해 주세요. 삶은 당신이 생각하기도 훨씬 전에 도둑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도둑질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수년간의 작은 타협들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것이죠. 말하지 않은 한마디, 입지 않은 옷 한 벌, 받지 않은 전화 한 통, 거절하지 않은 초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합쳐지면 당신은 살아보지 못한 삶이 됩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시들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기다릴수록 당신 안에 무언가는 조금씩 얼어붙습니다. 얼어붙은 것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같은 얼굴이 보입니다. 마음속 방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방의 빛은 다른 곳을 비춰야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눈을 찾아 헤매다 꺼져버렸습니다. 이 대가의 가장 교활한 부분은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받을 가능성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날 저녁, 어린 시절 꿈꿔왔던 도시에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그 문장은 당신이 가지 못한 도시를 대신했습니다. 도시는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질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랑은 말하지 못한 문장으로 당신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모든 문장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축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쌓인 짐은 당신의 등을 짓누릅니다. 칼 융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숨겨진 부분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위치가 바뀔 뿐입니다. 마음에서 몸으로 옮겨갑니다. 끊임없는 어깨 통증,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이유 없는 슬픔, 이러한 것들의 상당 부분은 당신이 살아보지 못한 그 안에 갇힌 삶에서 비롯됩니다. 몸은 마음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소리치지는 않습니다. 두드리는 소리, 긴장감, 수면 장애로 밤에 잠에서 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세요. 새벽 3시 30분쯤 눈을 뜨고 천장에 갈라진 틈을 응시하던 그 시간들을.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대개 하루 동안 미루고 억눌렀던 말일 겁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행동, 닫지 못했던 문, 수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목소리를 냅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그 감정을 억누르지만 그 침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번 잠 못 이루는 밤을 기다립니다. 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며 미뤄두었던 일들 중 나중에 미루길 잘했어 라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미뤄둔 일은 보통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종종 조용한 작별 인사입니다. 삶에 대한 작별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작별 인사입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얼굴 뒤에는 삶이 자신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기다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다림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언젠가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손에 놀아나는 장난감이 됩니다. 설령 그 장난감이 잘 다뤄진다 해도 여전히 장난감일 뿐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내버려 두면 울부짖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관심에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이 줄어들면 자신의 존재 또한 줄어드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연약한 삶의 방식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살아갑니다. 모든 시선에 떨고 모든 침묵이 자신을 꺼뜨릴 듯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서 빛을 끌어내는 불꽃입니다. 이 불꽃을 끄는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의 성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에는 또 다른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악의는 없습니다. 그저 내면의 거대한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어떤 인간도 타인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그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든 언젠가는 그들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상처받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거리를 두게 되고 그 사람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시작점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점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거나 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어느 저녁이나 아침에 잠시 멈춰서서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준비가 당신 삶의 달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삶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라도 아예 시작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운이 좋다고 합니다. 늦었을지는 몰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는 대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이 글에 감동받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내면을 처음 들여다볼 때 무엇을 보게 될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 순간까지 당신은 수년간 바깥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얼굴 표정을 읽고 메시지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고 눈빛 속에 담긴 의도를 해석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보는 눈은 예리할지 몰라도 안을 들여다보는 눈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거창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불안감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안감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집어들거나 음악을 틀거나 TV 프로그램을 켜서 떨쳐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쉬움 때문에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주의 분산으로 인해 이제 막 시작된 내면의 대화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왜 나 자신을 모르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 필요한 고요한 순간마다 당신은 다른 소음 속으로 도피해왔습니다. 이러한 도피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내면을 마주하는 것은 바깥의 어떤 대화보다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는 어떤 가면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를 감지하고 끊임없이 다른 자극, 즉 알림, 제안, 정보 등을 쫓도록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피처일 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교활한 게임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면서도 자기 자신과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이고 화면을 응시하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거창한 결정이 아닙니다. 어느 저녁 가로등 아래 서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통체증 속에서 경적 소리에 휩싸여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드는 순간 지금 내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작은 발걸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발걸음은 수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작은 열쇠와 같습니다. 칼 융이 강조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그 목소리에 맞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한 말은 삶 속에서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에서 애도하지 못한 상실은 몸의 병으로 자리 잡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내면에서 솟아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삶은 다른 방식으로 당신에게 귀 기울이도록 강요합니다. 그 안에는 깊은 친절함이 있습니다. 삶은 당신이 멀리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년 전 어딘가에서 잊어버린 당신, 때로는 당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 그 모습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무시했기에 침묵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 모습은 부드럽게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그 모습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한 문장이 열립니다. 나는 이런 삶을 원한 적이 없어. 혹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또는 몇 년 동안 감히 이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자기 자신과 소외된 사람은 불행합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은 삶이 아무리 작더라도 깊이를 지닙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진실할 때 비록 작은 삶일지라도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 얻은 위대한 삶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며칠 동안 시도하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일주일 동안 시도하면 불편해집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하면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이 두 질문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타인의 세계로,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의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어느 순간 외부의 목소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당신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또 다른 중심이 생겨납니다. 그 중심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솔직하지만 잔인하지 않고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인도할 뿐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중심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해심 많은 사람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외부에만 집중하느라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이 조용한 관찰자는 처음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어. 그 순간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한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그 말 못할 문장은 무엇인가요? 용기를 내어 적어보세요. 당신은 여기에서 안전합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당신이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눈은 당신을 잠시 훑어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말없이 당신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옷을 고르거나 메시지를 쓰거나 심지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을 때조차도 그 눈은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 눈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고 반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판단하려는 군중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 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눈과 함께 살아왔기에 마치 당신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칼 융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이는 유년 시절 주변 환경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에 대해 배운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미소 지을 때 다른 사람이 미소 짓는 것을 본다면 아이는 나는 미소 짓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마주하면 내 안에 이런 모습은 드러나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기억들이 당신 안에 거대한 규칙 체계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그 규칙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이 당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의 행동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내면의 규칙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그 규칙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설계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작은 각성이 일어납니다. 허락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규칙을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칙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이 결정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수년간 정장을 입고 살다가 벗어 던졌을 때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벌거벗음은 당신을 더욱 진실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당신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뜻대로 꾸며지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진 당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락 없이 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시선에 맞춰 삶 전체를 설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이 사라지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곧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자신을 증명할 문장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때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선물을 고를 때 받는 사람이 이 선물을 고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물을 고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허락 없이 산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을 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예의의 표시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희생하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의 미묘한 경계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평생 동안 힘들게 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자신을 타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숙함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사소한 일에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앞에서 집어드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행동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살기 위해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하며,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 모습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예전 모습만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실감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것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허락 없이 사는 것은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일종의 자유가 됩니다.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말도 자연스러워지며 얼굴에 긴장이 풀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무언가를 알아챕니다. 이 사람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러한 직감은 그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종종 관심을 덜 기대할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은 허락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해졌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이 허락 없이 했던 가장 작은 일은 무엇이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아무런 동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치 단검이 당신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진 것을 느낍니다. 칼 융은 자아 실현에 이른 사람은 이해받는 것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해받는 것에 열려 있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누는 것에 열려 있으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말이 흩어지더라도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겨도 몇 시간씩 되돌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해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불가피한 거리일 뿐입니다. 이 거리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화를 멈추는 순간 마음속에 공간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고 외부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평화는 내면에 자리 잡고 머무릅니다. 칼 융이 평생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 사건과 무관한 내면의 고요한 말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흔드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타인의 말, 시선, 침묵입니다. 내면에 단단한 기반이 없다면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기반을 쌓으면 파도는 밀려왔다가 사라지지만 당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정체가 아닙니다. 흐르는 듯한 고요함입니다. 마치 항구의 정박한 배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렁이지만 배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연결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있습니다.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넘어설 때 당신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나누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답이 무엇이든 당신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줄 때 감사함을 느끼고 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권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랑은 다른 무언가로 변모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빛과 미수금의 장부가 아니라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열린 공간과 같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을 완성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완성되기를 갈망하는 또 다른 영혼으로 본다고. 이러한 관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담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들은 당신 옆에서 숨을 쉽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그들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신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느낄 것입니다. 침묵에 대한 당신의 생각 또한 바뀝니다. 이전에는 침묵이 위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에게 화가 나서 거리를 두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선물입니다. 침묵과 함께 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침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예전처럼 공허함 대신 따뜻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수년 동안 밖에서 기다렸지만 결코 오지 않았던 이해해주는 사람은
사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만남입니다. 이해받는다는 것 이상의 이 평화는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열게 합니다.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 당신을 규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칭찬이 당신을 성장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정보가 되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필요하면 버립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성숙은 타인을 온유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진실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마다 내면의 고요한 중심은 조금씩 더 강해집니다.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칭찬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당신은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변화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넘어선 평화입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고 타인이 없어도 공허함을 느끼지 않으며 삶이 어떤 시련을 던지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신에게로 향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기다림은 없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